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올린 내용은 주식 투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진퇴양난의 묘수를 찾아라,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 보려니까 제가 한번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트 그래가지고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 이 말은 스태그네이션하고, 스태그네이션이 침체, 경기가 침체됐다 소리입니다. 그거하고 인플레이션은 뭐 통화가 팽창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팽창, 확대, 요거의 합성을 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요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도 3만이 위협받고 있고, 나스닥도 나스닥 지수도 한 만 지수도 그 만 정도도 위협받고 있고, 한국도 한 2,500, 2,200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타겟책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게. 저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경제학 원론 이런 책조차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주식 투자 오래 짬밥이죠. 짬밥으로 주워 들었고, 제가 몸으로 체득한 거를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 드려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침체됐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도 침체되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 일로를 걸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미국은 그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그냥 찍어냈다, 이런 소리입니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한 2, 3년 팬데믹 요 기간에 통화가 급팽창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 소리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그 물가를 자극한다 소리입니다. 그럼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인가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중에 돈을 이렇게 흡수하려면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가, 이자가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위험한 주식 투자 안 하고 그 돈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이 주식 판 돈이 은행으로 들어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들어오는 이유가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니까 시중 돈이 자꾸 은행권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돈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가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세 가지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로 이거를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붕괴입니다. 주가가 그냥 폭락하고 계속 그냥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 금리, 통화, 이 세 마리 토끼입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침체돼 있고 경기가 완전히 그냥 주저앉았다. 그리고 물가는 그냥 인플레이가 많이 끙충껑충 뛰어오른다. 그러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냥 화폐 개혁을 단행해버리면 그냥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물가, 금리, 이 통화, 이것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된다 소리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코노미 쿠데타입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1962년도인가 그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받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폐 개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이고 자기네가 달러를 무제한 찍어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화폐 개혁을 한다 이러면 전 세계 이 1900 몇 년도입니까? 1929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 경제 대구간 같은 그런 경제 대혼란이 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그 진퇴양난에 놓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주식시장이 지금 흘러내리는 이유가 그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금리를 야금야금 올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한 번에 뭡니까 빅 스텝이라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나요. 그냥 껑충껑충 0.5%씩 올릴 수는 0.75%씩 이렇게 띄어 올릴 수도 없고 이거 아주 진퇴양난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같은 이런 화폐 개혁 같은 그런 쿠데타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해결책이겠습니까? 저는 자세히는 잘은 모르지만 제 견해로서는 이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고 금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금리를 올린다 그럼 주가는 내려갑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3대 물가, 금리, 이런 통화, 이거를 잡으려면,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은, 지금 기축통화국, 미국 그런 데서는, 어떤 연방준비이사인가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버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식시장에, 팬데믹으로 돈을 많이 찍어낸 그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지고 그 주식시장이 버블을 일으켰다 소리입니다. 거품이 발생했다 소리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그 묘수는 딴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시장 흘러내리는 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품이 빠져야 된다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우지수 같으면 한 3만 정도 포인트 그 정도 와야 거품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000 정도. 그 정도 되면은 거품이 이제, 그친다 소리입니다. 거품이,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 자금이 들어왔던 그것이 빠지면은, 이제 세 마리 그것이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도 잡히고, 금리가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도 이제 인플레 이런 걱정도 이제 이게 잡히고 물가도 잡히고 통화량이 이제 서서히 조절이 되고 적어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그거로 이러한 팬데믹 요런 거로 지금 거품이 많이 끼인 주식시장에 이것이 거품이 거치면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것이 묘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수는 딴 게 아닙니다. 거품이 거치는 게 하는 거 시간을 해결하는 게 시간이 이게 묘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이게 미국 주식시장 흘러내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 원인 제공자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기축통화국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이거 찍어내다 보니까 통화 평창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지고 그 돈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를 그냥 끌어올렸던 겁니다. 돈의 힘, 유동성의 장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 이런 우려가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는 스물스물
내려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다소 어려운 설명이 제가 장황하게 제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흘려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당분간은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섣불리 이렇게 싸다고 주가 매수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쉬어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진퇴양난의 묘수를 찾아라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